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실패 경험을 통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삶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베스트셀러 자기계발서를 읽고 그 안에 나온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해본 적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부자다, 돈 걱정은 없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라고 외쳤던 시절이 있었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외침들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진짜로 제 삶에 변화를 가져다준 방법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몇 년 전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불안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게 구원자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유명한 자기계발서들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매일 이렇게 외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같은 책들 말이에요. 저는 절박한 마음에 그런 책들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면 나도 분명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잠든 가족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부자다. 돈 걱정은 없다.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메모지에 적어서 침대 머리맡에 붙여두고 거울 앞에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이런 말들을 반복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바뀔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 말들이 제 현실을 바꿔줄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이상해졌어요. 입으로는 나는 부자다라고 외치는데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라는 또 다른 목소리가 계속 속삭였거든요. 돈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도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을 쉬고 주식 앱을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경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걱정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외치면 외칠수록 현실과의 괴리감은 더 커졌습니다. 마치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를 도는 쳇바퀴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 걸까? 책에서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더 간절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간절했고 충분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제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외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줄기 섬광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이건 마치 사이비 종교 같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맹목적으로 믿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의 믿음이 부족해서다 라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 구조가 정말 사이비 종교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것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부자가 될까가 아니라 왜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외치던 행동을 멈추고 제 마음 상태를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작은 생각들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오늘 왜 불안했지? 왜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답을 찾아나간 거죠. 처음에는 이게 정말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외면하고 싶었던 제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계속 해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기록들이 쌓이기 시작하자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듯 저의 불안이 어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가 발견한 가장 큰 패턴은 바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처한 상황을 스스로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을 때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돈 문제로 불안할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더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죠. 아이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집값 상승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발견은 억지로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치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을 숨기려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진짜 부자라면 굳이 매일 나는 부자다 라고 외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부자니까요. 제가 그렇게 외쳤다는 건 사실은 제가 부자가 아니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깨달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문제를 더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제 불안의 패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족을 보호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등 각각이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패턴을 발견한 후에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부자다라고 억지로 외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불안하다. 하지만 그 불안의 패턴을 이제는 안다. 이 한마디가 수많은 외침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였거든요. 불안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경제 상황이 나빠질까봐 걱정될 때는 경제 상황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행했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걱정될 때는 교육비가 오르는 것은 통제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과 다양한 교육 옵션을 알아보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불안이 저를 마비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이 저에게 지금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신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전에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했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런 접근을 계속하면서 제 삶의 실질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가족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전에는 불안을 숨기려고 억지로 밝게 굴거나 반대로 짜증을 냈는데 이제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우리 함께 대책을 생각해 볼까?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둘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실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돈 자체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은 도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미래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 와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물론 아직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적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패턴을 파악해서 적절히 대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무작정 긍정적인 말을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불안해하는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통제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번 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무작정 외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